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른 것이며 토론회 참가 후보자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 토론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JTB 뉴스 통해서 오늘 토론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황희탁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 군수 후보 기호 1번 황의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수는 소수의 군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부정부패, 인사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고 한마디의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군수는 깨끗하고 소신 있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는 곧 군수의 성적표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군정은 사람을 부르고 무주를 키웁니다. 저 황의탁은 제대로 된 군정으로 무주 제2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황인홍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기호 4번 무소속 후보 황인홍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저는 무주를 무주답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 쉽지는 않았지만 민선 7기 4년의 기간은 정직했고 그 방향 역시 옳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선 8기에는 경청과 소통으로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무주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도 제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호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저 국민의힘 무주군수 후보 기호 2번 서정호입니다. 저는 무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직 생활을 무주군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 도청과 중앙부처를 근무하면서도 오직 내 고향 무주를 잊은 적이 없으며 언젠가 무주를 위해서 신명을 다해 봉사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을 보좌하며 39년간 쌓은 행정 경험은 무주 발전을 위한 공부에는 정말 소중하고 보람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오직 무주의 위기를 위하여, 기적의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민의 힘, 여당 군수후보 서정호가 영광된 국민을 위해 항상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검증과 2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4차례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천마, 머루, 사과, 복숭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마는 전국 생산량의 62%, 머루는 32%나 됩니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서는 지역에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인홍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 개발 인정이 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마와 머루가 내심 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을 2차 가공해서 식품으로 개발하고 효능 인정을 통해서 제품 회사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차 가공품의 판매가 원활하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공약에도 천마와 머루, 기능성 식품 개발에 인정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무주의 관광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정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농업 소득은 사과나 복숭아, 포도 등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고 고소득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소득이 한정되는 소득의 정체와 농촌 지역의 활력이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 농업도 생산, 제조, 유통, 관광 등 가치고리를 연결하고 강화해서 6차 산업인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6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능력, 자본이 없으면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읍면에 한 곳씩 농업 분야의 지역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머리를 세계화시키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희탁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안으로 내륙교통의 중심지인 무주군을 중심으로 진안, 장수, 영동, 금산권을 통합한 공판창 유치를 통해 광역 유통망을 확보해서 물류비 절감과 농축산물 유통 경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과 농업은 쌍두마차입니다. 관광특구에 먹거리 체험을 접목해서 무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간이 2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끝내시겠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에는 여러 곳의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 구촌동은 97년에 관광 특구로 지정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연계곡과 덕유산도 관광 명소지만 예전의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서정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획일적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서 차별화, 특수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환경 여건이 비슷한 미국 테네시 주의 게틀린 버그의 경우에는 인구 8,000명으로 하루 관광객 4, 5만 명을 유치하는 그러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지의 면모를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풍과 설천을 묶어서 자연 힐링 관광 권역으로, 적산과 무주를 역사 문화 권역으로, 그리고 부남 대소천과 안성의 칠연계곡을 자연과 혼합된 체험 활동 권역으로 하는 3개 권역을 특성화해서 무주 6개 읍면을 하나로 묶는 하나로 관광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황희탁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이제 무주 관광을 덕유산 리조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주에서만의 경험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촌동 관광특구의 재구성과 아울러 인공폭포 설치, 등방천을 서울 제2의 천계천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향유산도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기에 전북연구원과 2년째 협업 중에 있으며 생태 학습장 및 휴식 공간 등으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동반 성장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트렌드에 맞춰서 시대에 맞는 관광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안면 수상 레포트 특구 조성, 적상면 관광 특구 유치, 앞섬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감성 여행 코스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인홍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저는 무주의 건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스포츠를 관광으로 하고 무주 관광의 새로운 한 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스포츠의 저변학들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는 자전거와 스키, 골프, 또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을 다양한 스포츠 인구가 찾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을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구촌동의 중심의 관광을 무주 남대천과 향로산, 적산상, 안성의 칠영교역으로 연계해서 관광을 무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원 민자지구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호텔, 콘도, 건강, 레포트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2009년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희탁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질문은 제가 도의원 임기 당시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 운영의 운영 등이 추진됐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예산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민간 투자 유치위원회 예산을 늘려 활발한 유치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민간 투자자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 단축 등 민간 투자 유치 시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활발하게 민자 유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황인홍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사관학교를 민자유치지구에 설립을 하고 각종 태권도와 관련한 기구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주의 신성장 동력은 태권도와 태권도에 관련 콘텐츠 발굴이 육성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민자유치 지구에서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견 의정 등 투자 관점에서 태권도원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이미 태권도원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 시설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땅한 투자가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워놓은 계획대로 된다면 태권도원은 휴양시설과 레포츠시설 그리고 치유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태권도원의 주변 지역을 숲공원과 같은 친환경 골프장이나 스포츠시설을 유치해서 태권도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원이 위치한 설천면의 유일한 시장인 삼도봉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천에 태권도 관련 용품 생산 단지를 만들고 유치해서 태권도 용품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차례 공통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홍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황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안성과 적상의 4차로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은 지역 국회의원들도 못했습니다. 무주의 남북을 잇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지만은 일부 서령이 개량되지 않은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약하신 이곳은 안성에서 마산공항 4km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적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5차 국도 유지 건설 계획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시행처가 무주군이 아닌 국토부의 사업을 더군다나 계획에도 미반영된 사업을 임기 내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 내에 추진한다는 약속은 안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도의원 시절에 5차 국도 국지도 개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6차 국도 국지도 그 계획이 2023년에 계획이 설계가 됩니다. 그때 도의회를 통하고 또 도를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이 마산과 안성 구간을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026년도에는 그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도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네, 사업은 국토부가 맞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22년 4월 5일 전북일보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부님께서 서로 남북 간 철도 노선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남북 간 철도 노선은 대전과 금산, 또 무주와 장수, 함양, 산청 등 진척이 없었으며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 내에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조차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후보께서는 국토부의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남북간 철도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4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번유의 조언을 협조하고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조해서 무주지역 발전을 기하겠다는 데 대단한 공감을 느끼고 우리 황인홍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남북간 철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은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에 남북으로 7개 노선 그리고 동서로 7개 노선이 구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서간에는 9개 노선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남북간에는 5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황인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 문주 그리고 함양, 진주에 이르는 남북간 175km를 개설을 하면 남에서 북까지 가장 직선 노선이 됩니다. 동서간의 교통망보다 남북간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광역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유치하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센터 즉 도매시장은 사업성, 타당성이 되어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처럼 농산물 생산량이 적은 지역은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본 후보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 질환과 장수를 합쳐서 강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현이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실현이 가능하시더라도 인근 진안이나 장수군이 아닌 우리 군으로 유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수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 또는 도비, 우리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약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우선 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농산물 공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패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그건 제가 후보자의 봤을 때 생각이시지 어려운 그 여건을 이행하도록 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제가 다음에 황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척산산의
사랑열차, 구천동과 안성의 모노레일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남 구례고의 경우는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 계획 변경 신청도 했습니다. 9년 전부터 환경부가 불허하여 일단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립공원에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역에 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방객들을 확보하여 소득 창출하려는 고민을 해야지만은 네. 과연 답변 시간 어떠한 절차로 30초 보장해 실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건 안성 면민들과 구천 동민들과의 약간은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 무주의 관광을 모토로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서정호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지명하시죠. 네, 먼저 황희탁 후보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비나 군비, 지방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국고 보조금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네, 소상공인과 또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은 선별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그래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무주 지역에 살면서 수입이 없어서 우리 무주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정량의 생활비 내지는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 없이도 우리 지자체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선심성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30억 정도면은 세 가지 공통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희탁 후보님께서는 예산 전문가이시라고 누차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등에 적용되는 2차 보전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또 그 대상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군수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 민주당 같은 당의 의원에게 그게 이제 힘을 빌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서는 우리 무주군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지역에 관련된 정치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보전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동문서답이 됐고요. 그리고 군수만이 국비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단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황의탁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청사 앞에 무주 사무소를 세우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럼 군수가 열심히 국비 확보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게 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 같은데 어떻게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예.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무주군과 임실만 세종종합청사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2개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없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무주의 실상을 알리고 무주를 홍보를 하면서 국책 사업을 우리 무주군과 공유를 해야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종합청사에 무주군
사무소를 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제가 했습니다. 네,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2차 보전 제도에 대한 내용은 끝내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인 무주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것을 도입할 때에도 국비 지원과 또 일본 금융권의 이자 차익을 보전해 준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대단히 엉뚱한 대답을 듣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황인홍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2022년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신혼부부한테 지원되는 조례금은 아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거제가 공약에 지금 들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 우리 청년들한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1억 정도를 대출을 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가지고 5년 동안은 이제 이자는 행정이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목적하시던 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나면 400만 원을 주고 다섯째가 나오면 1,500만 원을 주시겠다는 출산 장려금이 이게 한시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지원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영구적인 지원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전남 장성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출산 장려금 제도가 지극히 잘못됐다. 예, 받아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산도 일정치 않고 제가 앞서 여쭤보신 대로 한시적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게 맺어지질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아서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인홍 후보자님께서는 5월 23일 불과 이틀 전에 KBS 방송에서 무풍면에 공판장을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월 24일 날 제가 받아본 후보님의 공보집에는 전혀 저는 공판장 설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KBS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풍면에 공판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무주 사과가 안동으로 흘러나가서 이 변질되는 둔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무풍에 사과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해, 약용작물 공판장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서 매우 쉽게 이룰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희탁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인홍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홍 후보님도 무주군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 분야 청년 사업 공모제 등 여러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황 후보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네.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혹시 무엇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의 정책은 확실하게 정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정책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입점이 되면은 한 달에 90만 원씩 주는 2년 제도도 지금 농림부하고 협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사회체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청년 분야는 농림부에 혜택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청년 농업인들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청년 농업인이 청년 농업 정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항상 들러리, 객체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정 있는 청년 농업인 담당 공무원은 순환시키기보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을 쌓으면 최우선으로 성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청년 농업인들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고 이에 기반하여 자연스럽게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 정책의 제안자, 실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무주 현안 사업 고속도로 및 철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성주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개통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 후보님께서는 국토부에서 일한 경험도 계시고 여당 후보이신데요.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놓으신 무주 성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예산 확보와 무주군 현안 사업인 전주 무주 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구축을 위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걸로 기대하는데요. 어떻게 고속도로와 철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생각 있으시면,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5월 14일 날 먼저 말씀하신 대구 전주 간에 우리 성주와 무주 간 4.8km가 있습니다. 그 성주 무주 간의 고속화도로 개통을 위해서 저와 같은 당인 경상북도 도지사였던 이철우 지사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제 공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우리 황의탁 후보님의 말씀처럼 주변과 힘을 합해서 관련되는 지역의 수장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면 저희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64.8km, 68.4km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1조 3,600 함께 추구해서 조기에 성주 무주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합의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는 그동안에 덕유산과 지리산의 이 공원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터널 건설 기술이 있습니다. 유원산업이라고 하는 곳인데 때문에 공원 훼손을 않고 자연 훼손을 하지 않고 철도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175km의 남북 간 철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동서철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중요한 우리 지역의 우리 군민과 도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 후보자인 저도 작은아마 힘이나 보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칫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서 단순한 여당 정치인과 협력하겠다, 또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식의 선언 쪽 구호가 아닌 진정한 철저한 논리 개발과 협업 체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의 친정 17년 5개월을 근무했던 국토교통부는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네, 꼭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예, 간절히 고맙습니다. 소망합니다. 예, 이상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 끝내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무주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주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서정호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 관련입니다.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 및 1억 7천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셨다고 보도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직접 현금으로 주셨습니까? 현금으로는 자료가 안 남기 때문에 통장으로 해서 각 그 기부처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 기부하신 거래 은행을 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나요? 제 개인 통장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개인 통장에서요? 예. 그럼 도의회에서 받으신 네. 의정활동비 수령은 어느 은행에서 그것도 받으셨습니까? 제 개인 구자입니다. 개인 구자요? 예. 다른 계좌입니까? 저희 사업자 등록입니다. 세금 계산서 때문에 사업자 등록으로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사안인데요. 개인의 사비 통장과 도의원으로서 활동하시고 활동비를 받으신 세비 통장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대 후보님의 생각이시고 예. 기부는 개인 통장이든 무슨 통장이든 그 기부하는 그 기부처에만 기부를 하게 되면 아무 관련 법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 예. 통장에서 이를테면 제 사업통장, 사업구좌에서 기부를 했던 봉급통장에서 기부를 했던 제가 기부를 한 것은 기부처만 선거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희탁 후보님께서는 11대 전라북도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시죠? 1년입니다. 1년이요? 그럼 임기 동안 특별히 우리 무주를 위해서 하신 업적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맨 처음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부지사와 또 우리 무주군의 군 의장과 또 예산을 만지고 있는 기획실장을 배석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예산을 제가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것인지를 전부 접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 사업을 요청하도록 했고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그 선정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무주군에 노인 요양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 요양병원을 도립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요양병원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너무나 그 요양병원을 우리 14개 시군 다 짓다 보면은 전라북도 예산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도립 내지는 군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비 50%, 군비 50%에서 우리 무주군의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예산까지 제가 이렇게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도 우리 무주군에는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안전센터만 있었고, 그래 소방서 건립도 제가 발언과 도정 질의를 통해서 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을 지르면 그 예산을 확보해도 병원을 짓고 나면 그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면은 지속적인 예산을 신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82억 지금 개수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약 180억 정도의 신규 예산을 제가 확보를 해서 지금 무주군의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결산 예결위, 쉽게 요약해서 예결위 위원장을 1년 동안 하시고, 저희 공직에서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 편성이 아니야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고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단 1년 예결위 특위위원장을 하시고
예산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도에 넘친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이제 표현하고 듣기에 다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후보자들 중에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까지 13, 14조를 이렇게 만져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들 중에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6분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황인홍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보제 표기하셨던 출신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인가한 정확한 학교 명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네. 대전에는 예지고등학교. 대전 예지고등학교요? 예. 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초간 말씀드립니다. 대전 예지고등학교를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학교가 없어요. 학교 있습니다. 있어요? 네. 혹시 교육부에서 인가한 명칭은 학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호 후보님 주도권 다음에 또 6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황희탁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우리 서정호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후보님께서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과연 그럼 청와대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으며 또 근무는 몇 년 하셨는지 또 근무하는 중에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혹시 어떤 역할을 해서 예산이든 아니면 사업 편의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책은 총무비서관실이 근무했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청와대 근무요원들의 보안 서약 기준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무는 1년 했고요. 그리고 무주에서 제가 소속 부서가 아니더라도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무주에서 관련된 사업이나 또 애로사항을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드리고 함께 부처를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적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인홍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무주군 예산 182억 재정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무주군이 세운 총 예산 6.4%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재정 결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본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 가다 이제 선반영과 우리 전년도 이제 말일 중앙부처 대규모 이제 국비 송금을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항으로 상반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현님 말씀하신 대로 180억이 아니고 282억 원의 선반영의 사업을 네, 무리하게 282억, 예.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다 편성을 비롯한 결손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 정확한 분석이 부족해서 발생한 추계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지난해 그해 6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 우리 네, 군은 지난해 듣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0년 10월 당시 무주군에서는 2021년 예산 수립 시 2020년 순세계 잉여금이 약 400억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21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결산 결과 400억 원이 아닌 161억 원이 줄어든 23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간주 예산 및 2월 작업 미처리 4건으로 작년 예산 중 세입 없이 군비가 지출돼야 하는 금액이 134억 원입니다. 기본적인 원인도 파악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021년 예산 반영을 추진해버린 게 이게 단체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지출하다가 이런 일이 터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 독립의 원칙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건전재정 운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다 이제 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군은 지난해 이제 계획성과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정 분석 우수 지자체로 선정도 됐고 또 무주군 재정이 부도났다거나 파탄났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됐습니까? 저도 금액은 확실히 잘 편히 모르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어차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해서 중앙부채 대규모 국비 송금이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논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80원의 선반영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가다 편성에 비롯한 결손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분석해서 그래서 그 이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소를 반드시 했습니다. 저는 네. 이 예산 마이너스 결손 난 것을 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내년에 쓸 돈을 남겨놓고 이렇게 그 내년 이제 그 사업에 그 회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안 하고 미리 다 뺏어 썼기 때문에 모자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모자라고 마이너스가 됐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예? 추가 경정 예산을 6월달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경정 예산하고는 다르고요. 아니죠. 재정 결손이 예산은 결산 보고에서 결산 예. 검사에서 재정 결손이 282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 마이너스가 났다는 겁니다. 재산이 빵꾸가 났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단체장은 뭐 했으며 그동안 그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그것은 금고에 우리만이- 돈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계속 지출을 하다가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금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단체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지키지를 못하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변명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황인홍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황우탁 후보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우탁 후보님께서는 의정보고서에 2020년도에 32억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했고 또 2021년도는 35억 3,100만 원을 무주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지난 4년 의정 활동 중에서 진짜 후보께서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든지 대표적인 업적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려고 만들어 놨었는데요. 어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무주요양병원을 황인홍 후보님이 유치를 했다고 그 운동하는 운동요원들이 방송을 한 것을 녹음을 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제가 묻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누가 유치했습니까? 황 후보님께서 유치했습니까? 그러면 황 후보님은 요양병원이 군립입니까? 도립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도립으로 진행을 하다가 네.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군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를 시군비를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유치한 것은 황의탁이가 맞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한 것은 예. 매칭 사업은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를 떨어낼 수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네, 군에서 유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황 후보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은 이제 공약집에 이를 보면은 무주군에서는 지역 화폐인 무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제가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발행해서 3년간 754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지역 화폐인 무주사랑 상품권을 연 400억 수준으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황 후보께서는 이번 공보에 무주지역 화폐 발행이라고 공약하셨는데 이 또 다른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민선 7기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에
저는 보조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서정호 후보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 후보님은 이제 우리 선거 공보물의 이제 마지막 면에 이제 보시면은 네. 여성에게 지원이라고 네. 네, 하셨습니다. 근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성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싶으신지 네. 또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무주군의 인구 분포를 따져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성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약한 그리고 소외받는 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지원하는 이를테면 우리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임용권에 대한 75세나 70세 이것을 전 확대해서 65세 이상으로 지원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 후보님께 다시 하나부터 묻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복지 분야에서 이제 시내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공보에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우리 황 후보님께. 네네네. 무주 읍내에는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하시니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으로 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데 황 후보님께서는 말한 시내가 어딘지 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타당한지 또 현실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내 도시가스 공급은 시가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무주읍도 무주읍 중심으로 무주읍에 가까운 그런 마을 위주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안성면이면 안성면 그 시장 신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겠죠. 왜 배관이나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 공급을 한다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황 후보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무주사랑 청년회라고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무주사랑 청년회에서 지금 그래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또 그러면 무주사랑 청년들이 5월 12일 일찍 무주군민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테마파크 예산 반납건과 관련해서 저의 허위사실 유포로 무주군 선관위에 고발한 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자는 063-324-1150번이라는 전화번호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전화번호는 제 사무실 전화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무주군의 인구는 9.8%, 즉 1,5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마을 공동화도 심각해서 귀농, 귀촌, 일자리 만들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희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무주군에는 청년 인구 증대와 함께 지역 성장이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 대책으로는 군 유유지를 귀농, 귀촌 경작지로 우선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무주형 청년 농업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을 실현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설립 시 군민 채용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 제도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군민 복지를 실천해서 살기 좋은 무주, 잘 사는 무주 군민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황인홍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지방 소멸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증감을 보면은 군 단위 중에서는 무주군이 가장 느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소멸 기금도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마중물 삼아서 스마트팜 조성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무주의 여건을 고려해서 농업 분야의 농군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의 주거 교육 여건을 연장선에서 고민하고 또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게 하는 무주 지방 소멸 위기에 지켜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호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2022년도 4월 말 현재 인구는 23,745명입니다. 특히 무주읍의 인구는 9,430명으로서 지방자치법상의 읍 설치 기준인 40%, 즉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해야만 읍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무주읍이 면으로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이 아닌 그보다 앞서 무주군이 소멸되는 위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에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그 소속인 저는 소멸 위기인 우리 무주군을 비롯해서 10개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역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의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희롱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황은탁 후보님께 먼저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무주읍 치수장이 있습니다. 무주읍이 지금 현재 남대천 물을 2급수의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2급수를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1급수로 좀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은탁 후보님께 이것은 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또 안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자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다니까 후보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저는 그 1급수를 1급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취수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정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서정호 후보님께서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 무주읍민들이 네. 2급수의 물을 먹고 있는데 네. 1급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쭈었습니다. 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연계되는 취수장, 이 시설은 주민과의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뒤에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칠리대에 있는 취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맑은 물을 드시게 하고 또 무주읍과 설천면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재산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먼 지역, 이를테면 더 물이 좋은 대불댐의 경우 이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주의 이제 상수도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무주읍의 우리 언민들은 진짜 언민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대천물을 먹고 있습니다. 겨울이면은
염화칼슘을 쓰다 쓴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번 선거 공약에다가 넣어서 1급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우태 의원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군림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가겠습니다. 군림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황우태 의원님께서 발상해주고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근데 군림요양병 주체는 어딘가는 좀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전라북도 아닙니다. 군립요양병원은 군립이죠. 군이죠. 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예산을 반영했든 어쨌든 그래도 군립이면은 무주군이 중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도 무주군인 게 맞지 않습니까? 시행처는 무주군이죠. 맞죠? 예.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황 후보가 그걸 요양병원을 유치했다고 마이크를 들고 떠들고 다니니까 아니, 지금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이죠. 언제 유치한 마이크를 것이 지금 똑같죠.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네,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뭐 황인호 후보가 유치했다고 네네, 요양병원을. 예. 이제 저 황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황 의원님한테 5월 10일자 일자리 이제 전북 동민일보에 보면 5월 10일자 일자리 창출 공약 발표를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시면서 기업 유치 등 내용은 없고 또 기업을 설립할 각종 일원과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업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일원가를 하고 어떻게 세제 혜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보관이 있으신지 또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으신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주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에 어떤 조건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오면은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떤 품목으로 어느 누가 와서 우리 무주군에 기업을 할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에 뭐 이를테면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고 뭐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는 군유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광고해서 기업인들이 무주에 가면은 싸게 기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걸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통 질문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서대호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에 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산하에다가 청년 팀을 좀 신설하고 각 부서별로 시행되는 청년 팀을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안정기금도 조성하고 또 청년 정책에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두 후보의 공약 내지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굳이 군청 조직 내에 새로운 신설 팀을 만들어야만 청년팀에게 지원이 되고 청년팀을 바라보는 정책 그리고 청년들을 보듬는 정책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맞는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무주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 정주권 형성을 위해서라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청년들과의 서로 소통과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한 그런 그 모임, 네트워킹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의 귀를 기울여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농촌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가뭄 때문에 농가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또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까지 인력 듣겠습니다. 황인홍 후보님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서정호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황인홍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못다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인정한 우리 황인홍 후보님께서 다니셨다는 고등학교의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학력인정 대전 예지중고등학교라고.
근데 상당히 학교명이 다른 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진짜 학업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 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거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야간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하필 학교 이름을 중자 빼고 학력 인정 빼서 전혀 다른 학교를 다닌 것처럼 하셨는지. 예, 예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예지 일반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예, 예, 저는 그런 점을 저 여쭤본 저는 거고요. 중학교를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희탁 후보님께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만 2021년도 재정결손 282억 이 문제로 우리 황인홍 후보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네. 그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왜 그 이후에 바로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회수를 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10% 절감했습니다. 10% 절감이요? 네네. 전체가 홍해서 10% 절감했고 회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 순세기 인용 가다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했고 또 추가 경쟁 예산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뭐 답변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장에서 우리 황희탁 후보님께서도 282억 재정 결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러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추가 경쟁 예산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황희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매우 이 예민한 질문인데 혹시 무리하다면 용서하십시오. 2000년 9월 추석 무렵에 또는 2021년 작년 9월 추석 무렵에 전주 모 농협유통센터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근거 있으면은 대주시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이 기억하십니까? 농산물 상품권. 예. 그거야 뭐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하여튼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구입하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준 사람도 없습니까? 없죠. 제가 네. 바보입니까? 예.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10월 달에 의정활동 보고서라는 명분으로 선거 공보지 보내셨죠. 네. 각 세대, 전 세대에. 전 세대는 아니고요. 네.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세대에 보낼 그것은 그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컨펌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마음대로 부수를 늘리고 줄이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 우리- 있으면 언제든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발해 주세요. 선거법상에 잘하시니까. 규정되어 있는 180일 전까지 할 수 없는 일을 그 직전에 보내서 한 열흘 동안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도 무수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법이 됐다면 예. 네, 그런데 진행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의정활동 보고서에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법적이나 이런 걸 그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충분히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세요. 이게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희탁 의원님께. 어제 받은 선거 공보지에 기록된 주요 경력을 보면 중부대학교 대학원 회장이라고 표기하셨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회장이십니까? 중부대학교 대학원 회장입니다. 대학원. 대학원 회장이요? 원우회죠? 그 원우가 아니고 학부 그러니까 그 석사 과정의 예. 그 학생들의 회장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그럼요. 석사 과정. 그럼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중부대학교 지난번에 대학원 선관위에서도 회장이라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해서 그래요? 예, 그거 한번 선관위에서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예. 뭐 선관위에서 인정이 됐다니까. 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줄 보면 중부대 출강 교수하고 가로 열고 골프사 가로 닫고 했는데 예. 정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아, 그것 때문에 전번 2016년도에 선고안위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이 당해가지고 예. 검찰에서 혐의 없음, 시간 강사인데 출강 교수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선고안위에서 고발한 것이 우습게 됐습니다. 시간 강사를 출강 했음에도 교수라고 불구하고 해도 근데 표현해도 교수라 표기하셨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아, 예. 그것은 그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요. 검찰청에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나중에 대응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네. 1분이 남았습니다. 서정호 후보님, 끝내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황인홍 우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충남북, 경상남북도 이렇게 5개도 6개 시군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주변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 요즘 무주 지역 발전의 화합을 위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천하고 영동하고 무주는 관광 벨트의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창만 지금 빠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김천 영동은 같이 하고 있고 또 금산과 영동하고 무주가 같이 관광 벨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 의료 지원도 하고 또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같이 하도록 지금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 제가 5월 24일 날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는데 우리 지역과의 화합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공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희탁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황인홍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회계라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나 이런 분야에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회계는 특별히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도 못하고 또 2회기 이상을 연장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동북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특별회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사업비 2017년도 분중 24억 8천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도비가 반납이 되고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그러나 황 후보께서는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데도 국민과의 열린 대화를 주도해서 국민들을 모셔놓고 그 예산이 도의원 때문에 반납하게 생겼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24억 8천만 원이 저 때문에 지금도 반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행감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방세법 42조에서 지방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계속비를 우리가 이제 여러 거쳐서 사용할 수 있고 명시되는데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네, 하는 바가 그것은 있습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예, 예, 특별 맞습니다. 회계는 제가 설도에 말씀드렸죠. 예. 2회기 이상 연기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2017년도 거라서 이거는 일반 회계지 특별회계가 이미- 아닙니다. 왜? 일반 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나 잠깐만요. 하는 것은 잠깐만. 특별회계지. 우리 네네. 지금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네. 동북권 사업은 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전라북도에서 균특을 포함한 특별 회계로 이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 돈으로 지금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그 특별 회계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균특 후보자께서는 사업입니다, 뭘 균특.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특별 회계는 네. 그렇게 예산이 반납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정됐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네. 결정된 걸로 알고 아직- 있습니다. 아직 반납은 아직 안 했으더라도 네, 아직 반납을 안 반납은 했습니다. 결산 보고가 네. 총 사업이 다 끝나는 네, 네. 그래야지- 102억이 네. 끝나는 상황에서 네. 반납을 하는데 네, 네. 결정은 된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은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반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은 안 네.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납은 결산 안 보고를 안 했기 됐습니다.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결정은 됐습니까?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황희탁 도의원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반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서로 아니 협의하지 혐의가 않습니까? 있든 없든 제가 네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혐의로 무혐의로 끝난 상 아닙니까? 혐의를 네.
인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단체장으로서 주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제에 예. 그걸 도의원이 지적한 걸 가지고 예. 그것을 도의원 때문에 예산 반납하게 생겼다고 도의원을 폄훼를 하고 도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지역 단체장이라고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의원 시절에 이것은 이렇게 지적하는 다시 것은 묻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 국가 예산 확보 5,99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민선 7기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확보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확보했죠. 제가 저 좋습니다. 그럼 세종시 많이 가고 네. 순수하게 본인이 손발로 떼가지고 예. 본인 의지로 해가지고 로비를 해든 어쨌든 얻어진 예산은 얼마나 없납니까? 이것은 본인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한 것은 군수가 한 거라고 봐야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한 것은 군수가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군수가 5,995억 원을 민선 7기에 확보를 한 겁니까? 5,999억입니다. 예, 5,999억 원.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민선 6기보다는 우리가 2,003억 원이 더 많은 5천 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본인이 손발로 뛰어가지고 네. 이렇게 얻어낸 그런 순수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뭐 그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군수가 현장 가서 세종시 공무원들하고 가서 해서 공무원들이 얻어놓은 사업 가지고 그 취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가면 군수가 가서 협의해서 안 잡고 저 노비하고 해가지고 그런 게 예산입니다. 근데 그게 그럼 근데 전체 한 6천억이라는 게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국도비는 네. 그냥 다 내려가는 돈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국도비는 내려가는 돈이에요. 근데 특별히 의무적으로- 사업을 따오기 전에는 이게 본인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국도비 의무적으로 내려온 도 있지만 예산을 갖다가 지금 모르시는 것 실질적으로 같은데 예산을 거기까지 우리가 하고 3,6천을 말씀을 네, 드릴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국 그 7회 지방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어서 1심, 2심에서 2심에서 겨우 80만 원을 받아가지고 군수직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로펌 내지는 뭐 대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재산을 보니까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비를 누가 대줬습니까? 아이고 변호사비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 끝난 상황을 얘기하면 뭐니까 다 끝난 상황. 누가 대줬습니까? 재산은 변동이 없어요.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변동사항 없어요. 그럼 변호사비를 1억 들어갔다면 1억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재산은 누가 없고 줬습니까? 이제 우리 사이가 일부 좀 지원한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공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병문안을 다니고 네. 또 애경사를 이제 찾아다닌다고 서정호 우리 무주 후보에게도 국민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경사 문제나 병문안 문제는 군정의 연관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방문하는 것인데 그 군정의 연관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예, 우리 서정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서정호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예. 본인의 실수로 해서 교육 미필로 네. 공천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국민의 힘으로 가서 지금 후보가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황이탁 우리 후보님께서도 과거에 민정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민주당에 허위 사실입니다. 그거 책임지겠습니까? 민정당 예.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황희탁 후보님, 서정호 후보에게 30초 보장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서정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무주가 속히 인구 감소나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번영의 길로 변화되길 빕니다. 또 4년간 정체된 멈추어진 무주를 원하십니까? 그간 우리 무주는 경쟁 없는 일당 독주 체제에서 지내오다 보니 의식이 한 곳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다 보니 지역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지역 발전과 국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저 서정호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주에서 근 30년 만에 국민의 힘,
후보자가 나서니 같은 당 후보인 이웃 경상북도나 충청북도에서 지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랜 수건이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황희탁 후보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주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무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주는 몇 사람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이 다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을 것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무주군도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도의원 4년 동안 무주군에 많은 사업과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무주의 미래와 무주의 발전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능력 있는 일꾼 황희탁을 선택해 주십시오. 활기찬 무주의 아침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인홍 후보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농사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와 지방 소멸에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살고 싶도록 해야 되는 시대적 소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품격 높은 삶, 자연과 농촌의 무주다움을 완성해서 무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이 먼저인 안전한 무주를 반드시 제가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을 믿고 민선 8기 무주의 미래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호 4번 무소속 후보 황인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JTB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부터는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는 27일과 28일은 사전투표, 6월 1일은 본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